오늘도 창밖의 풍경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의 시간은 참으로 무심하게도 흘러만 갑니다. 내가 올해로 100살을 넘겼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살아있는 현대사라느니 지혜의 상징이라느니 과한 칭찬을 해줍니다만 사실 나는 그저 남들보다 조금 더 오래 걷고 조금 더 오래 생각하며 살아온 노인일 뿐입니다. 내가 이 나이가 되도록 강단에 서고 글을 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고 묻는 이들에게 나는 항상 같은 대답을 들려주곤 합니다. 그것은 대단한 보약도 특별한 운동법도 아닙니다. 그저 앉아있는 시간을 경계하라는 아주 단순한 진리 하나를 지켰을 뿐입니다. 특히 이제 막 50줄에 들어섰거나 예수를 바라보는 분들에게 나는 오늘 아주 간곡한 당부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50살이 넘었다면 이제부터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한자리에 앉아 3시간을 넘기지 마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몸을 아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뇌를 지키고 당신의 핏줄을 살리며 나아가 당신의 영혼이 썩어가는 것을 막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50이 되면 인생의 정점을 지났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안락한 의자에 가두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고생했으니 이제는 좀 편히 앉아 쉬어도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소파와 한 몸이 되어갑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당신의 명주를 죄는 소리 없는 적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 몸의 핏줄은 마치 산속의 맑은 시냇물과 같습니다. 물은 흘러야 썩지 않고 바닥에 이끼가 끼지 않는 법입니다. 그런데 50이 넘은 육신이 3시간 이상 가만히 앉아만 있게 되면 그 맑던 핏줄 속에 찌꺼기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의학적인 용어를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다리가 저려오고 머리가 멍해지는 그 순간이 바로 당신의 뇌로 가는 길목이 막히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뇌혈관의 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이 지금 엉덩이를 붙이고 있는 그 편안한 의자가 바로 적입니다. 편안함에 속아 몸을 방치하는 순간 당신의 머릿속 맑은 정신은 서서히 안개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살아보니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유혹은 이제 좀 쉬자는 마음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밤을 새워 일을 해도 금방 회복이 되지만 나이가 들면 단 몇 시간의 정체만으로도 몸은 급격히 굳어버립니다. 나는 지금도 글을 쓰다가도 1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서재를 한 바퀴 돌기도 하고 마당의 나무를 살피기도 합니다. 그것은 단지 다리를 움직이는 행위가 아니라 멈추려는 생명의 시계 태엽을 다시 감는 의식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이 오실 때는 결코 앉아서 저무는 해를 기다릴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이 움직이고 더 자주 일어서서 세상의 기운을 몸속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시기입니다. 자식들이 효도한답시고 좋은 의자를 사다 주고 가만히 앉아 계시라고 말하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효도가 아니라 당신의 생명력을 앗아가는 친절한 독약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움직이는 만큼 살아있는 것입니다. 움직임이 멈춘 자리에 지혜가 머물리 없고 고여있는 핏줄에 활기가 샘솟을 리 없습니다. 내가 100년을 살아보니 명확해지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끝까지 자기 발로 서서 걷는 사람만이 끝까지 자기 정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약속하십시오. 그 어떤 재밌는 방송도 그 어떤 깊은 담소도 3시간을 넘기지 마십시오. 중간에 일어나서 기지개를 켜고 마당을 밟고 공기를 바꾸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뇌를 살리고 당신의 노년을 빛나게 할 가장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무시한 채 살아가는 이들에게 노년은 그저 고통의 연속이겠지만 일어서서 걷는 당신에게 노년은 다시 시작되는 황금기가 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생명은 오직 당신의 움직임 속에서만 계속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내 곁을 먼저 떠난 친구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중에는 나보다 훨씬 머리가 명석하고 학식이 깊었던 이들도 있었고 나라의 큰 일을 맡아 하던 제목들도 있었지요. 그런데 그들이 왜 나보다 일찍 세상을 등져야 했을까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한 가지 안타까운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그들은 대부분 책상 앞에만 앉아 있거나 높은 자리에 앉아 남의 대접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이들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공부와 일에 대한 열정은 높이 살만했으나 정작 자신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 즉 이제 그만 일어나라는 몸의 외침을 외면했던 것입니다. 50대와 60대는 인생의 열매를 맺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동안 쌓아온 피로가 핏줄마다 독소로 쌓이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내가 아끼던 한 친구는 매일 새벽까지 앉아서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을 선비의 도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순을 갓 넘긴 나이에 뇌혈관이 막혀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쓰러지기 전날에도 그는 대여섯 시간을 꼬박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앉아 있는 것을 정적인 아름다움이나 품이라고 오해하곤 하지만 사실 그것은 생명의 흐름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체면을 중시하여 남들 앞에서 가볍게 움직이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품위는 건강한 육신에서 나오는 법이지 가만히 앉아 대접받는 모양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핏줄은 탄력을 잃고 끈적해집니다. 마치 비가 오지 않아 물길이 막힌 논바닥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뇌는 신선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 서서히 총기를 잃어갑니다. 어제 한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사람의 이름이 입가에서만 맴도는 것은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닙니다. 당신의 다리가 멈춰 있기에 당신의 뇌도 함께 멈춰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강연을 갈 때마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리로 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다리가 튼튼하고 부지런히 움직여야 뇌에 맑은 피가 돌고 그래야만 비로소 깊은 생각과 지혜가 싹 트는 법입니다. 50대 이후의 삶은 움직임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편안한 소파는 당신의 적이며 리모컨은 당신의 팔다리를 묶는 밧줄과 같습니다. 내가 100세를 살면서 가장 경계한 것은 바로 안일함이었습니다. 몸이 조금 편하고자 하면 마음도 따라서 게을러지고 마음이 게을러지면 정신의 줄기가 금세 시들어버립니다. 내 친구들 중에서 끝까지 건강하게 활동했던 이들은 모두 하나같이 부지런히 몸을 놀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단한 운동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밥을 먹고 나면 반드시 산책을 하고 손님이 와도 앉아서만 대화하지 않고 함께 숲길을 걷던 평범한 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가 혹시 너무 따뜻하고 포근합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일어나야 합니다. 그 안락함이 당신의 혈관을 좁히고 정신을 흐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이 예순이 넘어서도 어린아이 같은 맑은 눈빛을 유지하려면 끊임없이 몸을 움직여 생명의 기운을 돌려야 합니다. 핏줄이 깨끗해야 마음도 맑아집니다. 화를 자주 내거나 우울함에 빠지는 이유 중 상당 부분은 몸속의 기운이 한 곳에 맺혀 흐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머리로 피가 잘 돌아야 너그러운 마음도 생기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유도 생기는 법입니다. 먼저 간 친구들의 빈자리를 보며 나는 오늘도 다짐합니다. 내게 허락된 이 생명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 나는 절대로 한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겠노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제발 스스로를 의자에 가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다리는 당신을 세상으로 데려다주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 통로가 녹슬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전하는 이 이야기는 죽어가는 핏줄을 살리고 멈춰가는 당신의 뇌를 다시 깨우는 마지막 경고이자 사랑의 매입니다.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걷으십시오. 그것만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빛나는 삶으로 만들어줄 유일한 비결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늙음이 아니라 앉은 채로 굳어가는 나 자신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길 바랍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 가장 무서운 것은 육체의 질병보다 마음의 병입니다. 그 중에서도 고독과 무기력은 50대 이후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무서운 불청객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의 병이 사실은 여러분이 매일 머무는 그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텔레비전 화면만 바라보며 서너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 여러분의 영혼은 서서히 빛을 잃어갑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몸의 흐름만 막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흐름도 함께 막히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정적인 곳으로만 흐르게 되고 지나온 세월에 대한 후회와 자식들에 대한 서운함이 그 빈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내가 100년을 살며 관찰해 보니 마음이 아픈 사람들은 대개 몸을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리에 오래 앉아 있을수록 우리 마음에는 잡념이라는 먼지가 쌓입니다. 젊었을 때는 바쁘게 사느라 먼지가 쌓일 틈이 없었지만 이제 조금 여유가 생겼다고 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앉아 있으면 그 먼지가 뭉쳐져 큰 돌덩이가 됩니다. 그 돌덩이가 가슴을 누르면 숨이 가빠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어두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의 우울함이자 생명력이 꺼져가는 신호입니다. 사람의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고 몸이 움직일 때 행복을 느끼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3시간 넘게 한자리에 고여 있으면 뇌는 더 이상 기쁨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대신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끄집어내어 스스로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어 몸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통증 때문에 자꾸만 눕고 싶고 앉아만 있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당신의 세상은 좁아집니다. 방 안에서 거실로, 거실에서 소파로, 결국에는 한 평도 안 되는 그 좁은 의자 위가 당신 세상의 전부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나를 찾는 사람이 없구나. 세상이 나를 잊었구나. 하는 생각들이 핏줄을 타고 돌아 뇌혈관을 더욱 굳게 만듭니다. 몸의 정체가 마음의 정체를 낳고 그것이 결국 건강을 해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가끔 창밖을 보며 생각합니다. 저 길가에 핀 작은 불꽃 하나도 바람에 몸을 흔들며 살아있음을 온몸으로 증명하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이 의자에 묶여 생기를 잃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선비라고 해서 가만히 앉아 글만 읽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산천을 유람하고 마당을 쓸고 몸을 놀려 정신을 맑게 유지했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은 천박한 일이 아니라 내 안의 생명 에너지를 깨우는 가장 고결한 수행입니다. 50이 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을 담을 수 있는 맑고 깨끗한 그릇, 즉 흐르는 혈액과
건강한 신체입니다. 외로움이 밀려오고 가슴 한구석이 허전하다면 그것은 지금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라는 몸의 간절한 주문입니다. 앉아서 고민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신발끈을 묶고 밖으로 나가 흙길을 밟고 나무의 숨결을 느끼다 보면 뇌혈관이 열리듯 꽉 막혔던 마음의 길도 환하게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정체된 슬픔은 움직이는 활기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적막한 독방이 되지 않게 하려면 지금 당장 그 편안한 의자에서 엉덩이를 떼십시오. 굳어가는 혈관을 깨우고 멈춰가는 심장의 박동을 다시 느끼십시오. 당신이 움직이는 그만큼 당신의 우울함은 사라지고 그 빈자리에는 100살의 노인도 부러워할 만한 삶의 향기가 가득 차오를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고독은 의자 위에 쌓이고 행복은 당신의 발걸음 위에 맺히는 법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채워야 할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나이가 들어 삶을 고치려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몸을 나태하게 만드는 주변 환경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안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혹시 거실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는 크고 푹신한 소파가 당신의 상전 노릇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소파는 당신의 허리를 굽게 만들고 다리의 근육을 마르게 하며 결국에는 뇌로 가는 피의 흐름을 방해하는 안락한 덫입니다. 나는 100살을 넘게 살면서도 집안에 몸을 파묻는 깊은 의자를 두지 않았습니다. 조금은 딱딱하고 불편한 의자에 앉아야 몸이 긴장하고 그 긴장감이 살아있는 기운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50대와 60대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습관은 누워서 텔레비전 보기와 한자리에 앉아 끝없이 남을 흉보는 것입니다. 텔레비전 앞에 멍하니 앉아 3시간을 보내는 것은 뇌혈관에 독약을 붓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화면 속의 자극적인 이야기에 정신을 뺏기면 우리 몸은 스스로 움직여야 한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립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라디오를 틀어놓고 집안일을 하거나 가벼운 체조를 하며 몸을 놀리십시오. 귀로는 듣고 몸은 움직이는 것, 그것이 늙지 않는 비결입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거나 자식들이 나를 대접해 주지 않아 화가 치밀 때 그 자리에 앉아 사귀지 마십시오. 화라는 것은 가만히 앉아 있을 때 불길처럼 번지는 법입니다. 그럴 때는 무조건 밖으로 나가십시오. 신발을 신고 동네 한 바퀴를 돌다 보면 뇌에 맑은 산소가 공급되면서 그럴 수도 있지 하는 너그러운 마음이 저절로 생겨납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또 다른 것은 말로만 사는 삶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는 말이 있죠. 나는 거기에 한마디를 더 보태고 싶습니다. 입은 닫고 다리는 움직여라. 앉아서 남을 가르치려 들거나 자신의 왕년 시절을 늘어놓는 노인은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대신 묵묵히 일어나 자기 주변을 정리하고 남보다 한 발자국 더 움직여 봉사하는 이는 그 모습 자체로 빛이 납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거나 자존심 상하는 말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에서 맞서 싸우며 앉아있는 것은 하수입니다. 허허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숲길로 향하는 이가 진정한 고수입니다. 숲의 맑은 전기가 당신의 혈관을 타고 오르면 그까진 말 한마디에 흔들렸던 마음이 얼마나 부질없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평온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 오늘부터 작은 규칙 하나를 만드십시오. 3번 먹고 3번 걷고 3번 웃는 것입니다. 식사를 마친 뒤에는 그릇을 치우고 바로 앉지 마십시오. 적어도 30분은 집안을 서성거리거나 가벼운 산책을 하며 소화를 돕고 혈액순환을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즐겁게 하는 취미를 갖되 앉아서 손만 움직이는 것보다
온 몸을 사용하는 활동을 찾으십시오. 텃밭을 일구는 것도 좋고 먼 곳에 있는 시장에 걸어가 보는 것도 좋습니다. 땀이 살짝 맺힐 정도의 움직임은 뇌혈관을 청소하는 가장 값싼 보약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가장 큰 방법은 내 몸을 귀하게 여기고 끊임없이 가꾸는 것입니다. 거울 속에 당신이 생기 넘치는 눈빛과 곧은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면 세상 그 누구도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50살 이후의 품격은 앉아있는 무게감이 아니라 가볍게 움직이는 경쾌함에서 나옵니다. 몸이 가벼워야 마음도 가벼워지고 마음이 가벼워야 비로소 남은 인생을 참된 자유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의 발바닥이 땅을 딛는 그 진동이 뇌를 깨우고 영혼을 살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당장 그 무거운 의자에서 일어나 세상 밖으로 한 걸음을 내디뎌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긴 여정의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100년이라는 시간을 이 땅에서 살아가며 얻은 가장 귀한 깨달음은 행복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대단한 성취가 아니라 오늘 내가 내딛는 발걸음 속에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흔히들 인생의 황혼길을 끝이 보이지 않는 내리막길이라고 생각하며 낙심하곤 합니다. 하지만 내가 겪어본 노년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50대와 60대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두 번째 봄과 같습니다. 다만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 몸과 마음을 멈추지 않게 하겠다는 굳은 의지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무언가를 소유하려 하고 더 편안한 자리를 차지하려 애를 씁니다. 하지만 진정한 삶의 가치는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아는 많은 이들이 은퇴 후에 안락한 생활을 꿈꾸며 평생을 일했지만 정작 그 꿈꾸던 안락함 속에 파묻혀 건강과 열정을 잃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의자에 앉아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세상은 점점 좁아지고 급기야는 내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끊임없이 움직이고 세상과 소통하는 이들은 나이가 무색할 만큼 맑은 영혼을 유지합니다. 뇌혈관이 깨끗하고 피가 맑게 흐르는 노인은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그 빛은 화장품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솟아나오는 생명의 기운입니다. 여러분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늙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사람만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을 사랑하고 내가 마시는 맑은 공기를 사랑하며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움직일 수 있는 자유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3시간을 넘기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 작은 실천이 사실은 나 자신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증거입니다. 내 몸의 혈관 하나하나를 아끼고 내 뇌 세포들이 잠들지 않도록 깨워주는 것보다 더 큰 자기 사랑은 없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이에게 세월은 숫자에 불과하며 주름살은 지혜의 훈장이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후회하는 것은 더 많이 가지지 못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걷고 더 많이 웃으며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것입니다. 나는 지금도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 내가 걸을 수 있음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신발끈을 조여 매며 다짐합니다. 오늘도 내 발로 세상을 밟고 내 눈으로 아름다운 것들을 보며 내 머리로 맑은 생각을 하겠노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십시오. 기지개를 크게 켜고 굳어있던 몸의 마디마디를 깨우십시오. 당신의 핏줄이 다시 요동치기 시작하고 머릿속이 맑아지는 그 상쾌함을 온몸으로 느끼십시오. 이제 내 말을 맺으려 합니다. 50세 이후의 삶은 하늘이 준 덤이 아니라 당신이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새로운 인생의 본론입니다. 절대로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쉼없이 움직이고 끊임없이 배우며 언제나 따뜻한 마음으로 주변을 돌보십시오. 그러면 어느덧 100살이 된 나처럼 당신도 고개를 돌려 지나온 길을 바라보며 참으로 아름다운 소풍이었다고 미소 지으며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남은 날들이 흐르는 물처럼 맑고 꼿꼿이 서 있는 나무처럼 당당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의자를 밀치고 밖으로 나가십시오. 그곳에 당신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빛나는 노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